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자 정부가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 환율 안정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조기에 원화로 환전하고 해외에 쌓아둔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허장 재정경제부의 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외화 운용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과 환전 시점 조율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결제와 해외 투자, 글로벌 생산기지 운영에 필요한 달러 수요가 적지 않아 정부 요청이 실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환율 불안을 구조적으로 잡기보다 기업 보유 달러에 의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외화 운용은 투자 원자재 결제와 직결돼 있어 무리한 환전 압박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 선을 돌파하자 국민연금이 선물한 매도에 나서면서 환율이 1,510원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환율 폭등 국면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라 시장이 느끼는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당국이 달러 매도나 선물환 거래를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는 있지만 방어가 반복될수록 시장은 오히려 원화 약세 압력이 그만큼 크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은 장기 수익률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이 환율 안정 장치처럼 활용되는 모습이 잦아질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 훼손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달러와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역 수지 부담이 겹치면 일시적 개인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8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자 국민연금이 선물환 매도를 개시했습니다. 환해지는 미래에 거래할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놓기 때문에 달러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달러는 최대 3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투자 자산의 15%까지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외환 보유액 순위도 지난해 12월 말 9위에서 올해 4월 말 12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환율 방어가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외환 보유액 감소 압력이 커지고 시장에는 오히려 외환 방어선이 밀리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방어에 실패한다면 투기적 달러 매수세가 더 강해지며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환율 방어 수단이 반복될수록 정책 여력은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5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항환전소 달러 현찰 매매 환율은 1,620원대까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환율 폭등 사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118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단순히 수입물과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환율 불안은 다시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고 외국인 매도는 증시 하락과 원화 약세를 동시에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와 대형 수출주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자금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더라도 달러 강세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는 환율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오디시 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연 4.27에서 6.9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담대금리 상단은 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까지 5%대 중후반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9일 4.20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은행들이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를 산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와 연끌족은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연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 집값 하방 압력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계가 늘고 있어 연체율 상승과 소비 침체가 맞물릴 경우 내수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